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워드 2016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을 7월 정기검정에 개정되는 출제 기준으로 변경해서 실전으로 풀이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되어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정보박사가 추천드리는 ITQ 엑셀 전자교재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모든 프로그램 과목과 마찬가지로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리고 관련 응시 과목을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수험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절차는 생략하고요. 워드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차이점은 2016 버전은 이렇게 빠르게 실행 화면에서 해당 세 문서 선택하는 절차가 하나 더 요구된다라는 차이만 있고, 상단의 탭 목록 중에 해당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이 2016에서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풀이드리는 이 2016 버전이지만 2010 버전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지를 받았어요. 문제지를 확인해 보면 1차적으로 파일 저장하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파일은 고정적으로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저장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찾아보기를 선택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문서의 ITQ 안에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표에 보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뚝딱 저장이 되어지고,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파일명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요,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는요, 문제지의 요구사항에 보면은 용지 여백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락 설정부터 먼저 할게요. 홈 탭 상태에서요, 단락 그룹에 있는 펼침 버튼, 이렇게 사각형의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 아이콘의 버튼을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단락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자, 단락 뒤에 기본값이 10입니다. 기본값이 10인데 요거를요, 0으로 수정할게요. 요거를 0으로 수정하고요. 배수는 1.15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값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줄 및 페이지 나누기 부분에서 페이지 매김의 제일 상단에 있는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를 체크하시고, 한글 입력 체계는 출력 형태를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이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밑에 거는 체크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여백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아웃 탭으로 넘어갈게요. 2010 버전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입니다.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하고 해당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있는 마찬가지 펼침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여백 부분에서요, 문제지의 무조건은 고정이에요.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 1cm, 왼쪽, 오른쪽 1.1cm 고정이기 때문에 위 1cm, 아래쪽 1cm, 왼쪽 1.1, 오른쪽 1.1, 그리고 레이아웃 탭을 선택한 다음에 가장자리 머리걸 1, 바닥걸 1 이렇게 설정합니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면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뭐라고 뜨냐면은 인쇄 부분이 잘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라고 뜨면 무시 버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왜 안 뜨느냐, 저는 안 뜨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요 단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자, 여기서 문제번호 1 입력하고 엔터키 4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2점 입력하고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레이아웃 탭의 나누기 클릭, 구역 나누기에서 첫 번째 거 다음 페이지부터 클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3점 입력하고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4점 입력하고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 더 나누기 다음 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3페이지로 왔죠. 3페이지. 네. 3페이지에서요. 네,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실전으로 제가 풀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를 건너뛰었어요. 네. 1페이지, 2페이지의 문제의 구성적인 부분 자체는 그리고 7월달부터 변경되어지는 게 기본 골골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월에는 바탕으로 바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7월달 개정 시험 출제에서는 기본 골골이니까 골골 수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해서요. 네, 1페이지 스타일 그리고 2번 표 차트 삽입 그리고 2페이지 수식 편집기 수식 입력과 4번 그리기 도구 이용한 문서 작성 건너뛰고요. 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는데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 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내용 중에서요. 네. 머릿거리라든지 해당 편집적인 부분은 다 나중에 하고요.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쭉 하겠는데 상단 문단 편집 중간은 다단계 번호 매기기 부분 그 다음 하단은 표 삽입 편집 기관면 편집 쪽번호 삽입하는 걸로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부터 입력을 하는데 자 내용 입력은 아래 한글하고 동일하게 해당 제목부터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라는 부분은 지능과 연결 부분부터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부터예요. 지능과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윗줄 달기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편집 단계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길목의 선 한국 이렇게 입력하고요. 엔터키 몇 번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충분하게 눌러주고 한 줄 건너뛰고 세 번째 줄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부터예요. 네.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의 성공을 이루어왔다. 제가 좀 빠르게 타이핑 치더라도 네. 입력하는 방법만을 보시고 네. 위에 나중에 이제 천천히 내용 입력하시고 편집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네, 요인들이 있으나 입력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지금 그림 삽입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 삽입을 생략했어요. 네, 나중에 편집하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산업혁명과 인터넷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서 선도 국가들의 뒤를 빠르게 추격하는 추격자 전략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안 보이는데도 제가 그냥 쭉 입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한자 추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 공업 중심 산업으로 선진국을 추격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추어 성공적인 산업경제 내용 밑에 네를 산업경제를 만들어 냈다.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두 문장 구분을 할 때만 엔터키 누르고요. 네, 한 문장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네, 엔터키 누르고 그 외에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자동 줄바꿈으로 그냥 내용을 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식 기반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엘빈 토플러가 자문했다까지가 한 문장 엔터키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한 줄 한 칸 이렇게 네, 들여쓰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와 지식이 노동, 자본 등 기존의 생산 요소를 압도하는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네,
설비 투자와 인건비 절감 여부보다는 기술 혁신 여부가 기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내용 거의 이제 다 입력한 것 같은데요. 네. 작용하면서 데이터와 핵심 기술이 결합된 지식 자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와 핵심 갈록구름이 한자는 편집하면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보유한 혁신 기업들이 각주 추가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해줄게요. 네, 산업을 주도 네, 하고 있다까지가 문장 편집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다단계 번호 매기기의 소제목 부분에 만나게 되는 당구장 표시 기호입니다. 네, 특수기호 사용할 때 도형문자인데 도형문자는 미음을 입력하고 도형문자 꼭 나오거든요.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면 안 돼요. 네, 한자키 누르면 안 바뀌고요. 네, 미음을 입력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세히 선택합니다. 요거 주의사항이에요. 미음 입력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세히 선택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당 도형문자 목록이 보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당구장 표시를 선택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네. 자동 자동 고침 옵션이 실행이 되면 여기 그냥 취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중지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취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요게 지금 현재 제가 중지를 시키다 보니까 다시 미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세히 그 다음에 네, 당구장 표시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 네, 엔터키. 그 다음에 이 다단계 번호 매기기 부분에 6줄이 있는데 앞에 있는 1 갈록구름이 가, 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단계 기능 번호 매기기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입력하지 않고 내용만 6줄 입력한다라는 부분이 주의사항입니다. 네. 해당 내용 6줄 그냥 앞에 있는 1하고 순번 다 빼고요. 고용의 변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용 변화 그 다음에 인간만의 영역인 혁신 및 창의성 개발과 신장 이렇게 됐죠. 네. 세 번째 사회 문화의 변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인간과 로봇 공존을 위한 규범의 변화 마지막 줄 지능 정보 기술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보편화까지 입력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려고 합니다. 네. 여유한테 좀 주고 해당 요 당구장 표시가 밑에도 꼭 같이 사용되니까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도 되고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해당 표 제목에 대한 부분인데 내용만 입력을 할게요. 네. 산업혁명별 생산구조의 변화 계획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 사유하는 부분인데 표의 줄수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확인했으면 삽입 탭에 표 6줄 5칸 이렇게 선택 네, 한 다음에 내용 구분 해당 3페이지 표에서는요. 네, 그 셀 병합하는 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셀 병합을 이렇게 선택하면 셀 합치기죠. 네,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세 줄을 횡단이 네, 요 세 개의 열을 합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약간 줄여가지고 네, 1차, 2차 이렇게 내용 쭉 입력을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실전을 하다 보니까 상세 설명적인 부분은 제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쫙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내용 입력적인 부분은 방법만 이렇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먼저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능에 대한 편집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네, 스킵하셔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생산 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대량 생산 체제 화살표 방향키 해가지고 네, 표셀 레이에 칸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버 물리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의 시장 경제 모델과 더불어 일자리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입력할 게 없는데 줄여요. 네, 요 경계선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네, 줄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큼 줄이면 될 것 같고 눈대중으로 대충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입니다. 네, 내용 중기심표 기계 생산, 그 다음에 전기심표 노동 분업, 전자심표 정보기술, 디지털과 물리세계 연결 줄바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너비를 살짝 넓혀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 마지막 열입니다. 네, 산업, 면, 공업, 제철업, 공작기계 등 염료산업, 전기산업, 통신, 자동차 입력 속도가 노력을 해도 잘 전가하지 않아요 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컴퓨터는 기능적인 부분이라서요, 투자하는 시간만큼 속도는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네, 디지털 기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떤 순간이 되면 속도가 확 전가하는 시점을 맞이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명, 네, 기관명 한 줄 건너뛰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까지 입력을 하시면 전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에서요, 네, 상단 부분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 구성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내용 편집할게요. 네, 편집해야 될 부분이 건넜던 게 머릿걸, 네, 그 다음에 단락의 첫 문자 장식,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책갈피와 윗줄 달기, 이미지 삽입 후 자르기, 한글 갈록고르미 안에 한자 2개 추가하는 거 2개, 각주 삽입하는 거 1개, 이렇게 문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 유형은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은 네, 다단계 번호 매기기 요구되어져 있는데 거의 모양이 1, 2 갈록구름이 가나 이렇게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는 네, 강조색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밑줄과 네, 강조점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계별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있는 머릿말적인 부분인데, 네, 해당 그 아래 한글에서는 제가 단축키 컨트롤 N 뭐 이렇게 조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워드에서는 그런 단축키가 지원이 안 돼요. 네, 틀립니다. 그래서 해당 상단에 있는 탭 목록 위주로 하겠는데 뭔가 넣을 거야. 삽입이겠죠. 네. 삽입 중에 대상이 뭔데? 네. 머릿말 편집이니까 네. 목록 중에 리뷰 메뉴에 찾아보면은 머릿글 및 바닥글의 머릿글이에요. 요 머릿글을 선택을 합니다. 네. 머릿글 클릭한 다음에 목록의 하단부로 내려가가지고요. 머릿글을 편집할 거야. 머릿글 편집을 선택을 하세요. 네. 선택을 하게 되면 요렇게 위에가 이렇게 네. 밑에가 내용이 비활성화되고 위에가 깜빡깜빡해요.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네, 핵심 기술의 변화라고 내용을 핵심 다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요 이전 머릿걸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돼 있죠. 얘를 반드시 해제하세요. 그래야지만 1페이지, 2페이지에는 머릿걸이 안 들어가요. 문제에서는 1페이지, 2페이지만 머릿걸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얘를 먼저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해제하세요.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하라. 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네, 이전 머릿거리 연결 해제하고 그 다음에 내용 핵심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한 거 블록 지정,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 10 오른쪽 맞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글꼴 직접 입력하는 게 누르는 게 빨라요. 크기 10 그리고 단락 그룹의 수평 정렬 오른쪽. 네, 됐죠. 다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니까 머릿글 바닥글 디자인 탭에 빨간 X 머릿글 바닥글 닫기 클릭 빠져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목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목. 자, 요 제목에서는요, 네, 문제에서 보면 윗줄 달기 묶어서라고 꼭 요구를 해요. 묶어서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력했던 요 앞에 있는 빈 공백이 있으면 묶임에서 얘가 분리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뒷부분을 4차 뒤에 있는 공백, 한 줄 건너뛰는 거, 한 칸 건너뛰는 부분 뒤에 거를 블록칭한 다음에 얘를 잘라내게 해버릴게요. 이렇게 잘라내게 해버리고요. 이상하게 하네? 네, 윗줄 묶어서 요구 조건 때문에 그렇고, 요걸 블록칭한 다음에 글꼴 요구 조건 3가지. 네, 글꼴의 서체는 궁서로 하세요. 됐고, 크기는 18로 하라. 됐고, 굵게 적용해. 네, 됐고, 4가지 가운데 맞춤 적용해.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은 나중에 알고요. 윗줄부터 먼저 할게요. 왜? 블록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윗줄은. 근데 책갈피는 블록 해제해야 됩니다.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윗줄은 여기 있어요. 내천이라고 있어요. 내천. 한자로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윗줄 달기 대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서는 고정적으로 묶어서를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를 눌러요. 네, 누르면은 4차만 남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아까 잘라냈던 거 이렇게. 어차피 여기 다 입력하라 이 말입니다.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것보다 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나으니까. 자, 그 다음 옆에 윗줄가 내용이 요거예요. 네, 지능과 연결이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타이핑 치세요. 네, 지능과 연결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맞춤은 문제 출력 형태 고정적으로 가운데 요 가운데 맞추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선택,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윗줄 달리기 뚝딱 됐죠. 네, 자, 순서 바꿔가지고 책갈피적인 부분을 여기 앞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커스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넣어야 되니까 삽입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책갈피는 링크에 보면 책갈피라고 찾아져요. 여기 링크에 책갈피를 클릭합니다. 책갈피 이런 입력란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혁명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 이렇게 하면 끝.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고정적으로 문단에 단락에 첫 글자 네, 장식해. 이거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커스를 첫 글자 앞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삽입. 네, 삽입입니다.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요 가 옆에 짝짝짝짝 돼 있는 요거 있어요. 네, 요걸 누르세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이름 올리면 단락의 첫 문자 장식 해서 마지막에 있는 단락의 첫 문자 장식 옵션.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의 위치는 두 번째 거 본문, 그 다음에 글꼴. 네, 거의 궁서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굴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해주고, 장식은 고정적으로 네, 2로 바꿔야 됩니다. 2 고정적으로 2입니다. 네, 3일에 되어 있는데 2로 수정하세요. 확인 버튼 클릭. 자, 이렇게 두 줄로 해서 크게 글자 삽입됐죠. 네, 글자 색깔 빨강 고정적으로 요구되니까 홈 탭으로 가서 글꼴에 글꼴 색깔 빨강 이렇게 하게 되면 단락의 첫 문자 장식 수정 완료했고요. 옆으로 쭉 넘어가서 만나는 각주 한자 없어요. 네, 해당 나티 위 여기에 지금 현재 네, 그림 삽입되어 있으니까 커스를 여기다가 위치시키세요. 그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삽입입니다. 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림의 종류는 이 컴퓨터에 있는 네, 이 디바이스 선택한 다음에 그림 삽입 대상자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문제 요구하는 대상 그림 그림사 선택하고 삽입 버튼 클릭하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크게 삽입돼요. 이렇게 크게 삽입됐는데 잘라라 라는 요구 조건이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에 리본 메뉴에 자르기 찾아가지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상하좌우 모서리 단위 굵은 실선이 보이는데 두 개만 이용할 거예요. 네, 왼쪽 상단의 꺽쇠와 오른쪽 하단의 꺽쇠만. 첫 번째 거 깃발만 남겨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깃발 첫 번째 것만 남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왼쪽 상단의 꺽쇠 가지고 요 왼쪽하고 윗단의 여백을 최소화하세요. 여백 안 생기게끔 요 그림만 딱 남기게끔. 오른쪽 하단의 요 꺽쇠 조절 좀 마찬가지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네, 움직여가면서 남겨야 될 부분만 보이게끔 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완료는 아무데나 클릭하면 얘만 뚝딱 남아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림은요 반드시 크기를 조절할 때 해당 그림 도구 서식에
이 크기에서요, 여기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여기 직접 하면 가로 세로 비율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바뀌어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 값으로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크기에도 보면 조그만하게 화살표 있어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대화상자 실행되면 여기 보면 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되어 있는데 체크 해제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이 되지 않게 해제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설정값 4.5, 높이 4.5, 너비 4 수정하세요. 네, 높이 4.5에 너비는 4야. 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꼭 반드시 텍스트 배치 탭을 선택한 다음에 빽빽하기를 선택합니다. 빽빽하기. 네, 반드시 빽빽하게 확인하면 이렇게 그림에 요렇게 조화되게 네, 삽입이 됐는데, 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네, 줄바꿈이 이러한 성과를 낳기 위, 두 번째 줄은 산업혁, 요걸 맞추세요. 이러한 성과를 낳기 위, 산업혁, 요렇게 바뀌게끔. 네, 맞췄죠?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쭉 따라 내려갔을 때 한자 추가되어지는 부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 개 만나게 될 겁니다. 한국 이렇게 됐으니까 한국만 블록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스페이스 키 왼쪽에 한자 키 있어요. 한자. 한글 한자 변화 대화상자. 네. 요 한글 갈록고름이 안에 한자 추가되게끔 해 라고 하는 네,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뚝딱 갈록고름이와 한자 추가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또 찾아보면은 한자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네, 요 부분 네, 블록 지정 한자 키 클릭 핵심 네, 변환 추가됐죠. 그 다음에 각주 삽입 하나 꼭 요구됩니다. 산업 혁신 기업 업들 사이의 커스 각주는 참조예요. 참조. 그래서 네, 참조 탭을 선택한 다음에 각주도 마찬가지 펼침 버튼 누르세요. 모양을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각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모양은 고정적으로 소문자 ABC만 요구가 되어져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번호 서식의 종류를 ABC로 잡고 변경한 다음에 삽입 클릭하면 밑에 각주 삽입 상태로 바뀌었으면 문제지 제일 하단에 있는 각주의 내용 참조해서 대표적으로 도서 및 유통 분야의 아마존 개인 운송 분야의 우버 등이라고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네, 됐죠? 아무데나 클릭하면 각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단에 문단 편집은 끝났어요. 문단 편집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이 줄간격이 맞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해당 줄간이 약간 좁아졌다든지 좀 넓혀졌다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되었으면 해당 문단에 대한 이 단락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수정을 통해 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개를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좁아졌어요. 그죠?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좁아진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제가 요거를 네, 블록 지정을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네, 이렇게 여기서 잘 선택이 안 되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단락으로 들어가도 돼요. 바로가기 메뉴 버전에 상관없이 지원되어지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락 들어간 다음에 해당 단락 승인 및 간격에서요 이 줄간격적인 부분 자체를요 네, 추천은 최소 16포인트 추천드릴게요. 최소 16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 보다시피 좁아졌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네, 해당 이제 제목에 대한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집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기 도입에 대한 이렇게 빨간 네, 배경색 처리되어져 있는 거 적용해야 되는데 우선은 당구장 표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글꼴 요구 조건 굴림에 18 수정할게요. 굴림에 그 다음에 18 이렇게 수정할게요. 네, 그 다음에 글자만 블록 지정 한 다음에 글자 색깔 흰 색깔 텍스트 강조색 빨강인데 팁입니다. 글자 색깔부터 흰 색깔로 해서 안 보이게 하세요. 글자 색깔은 홈 탭의 글꼴에 요 빨간 밑줄 얘가 글자 색깔 흰색으로 하면 안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조색 네, 빨강 선택하면 글자가 딱 보일 겁니다. 왜냐 거꾸로 해보시면 그 글자 색깔 흰 색깔이 바로 적용 안 되는 오류 비슷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밑에 다단계 번호 매기에 적용할 6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다단계 번호 매기는 여기 있어요. 단락이 있어요. 네. 단락에 있는 세 번째 거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새 다단계
목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새 다단계 목록 정의. 새 단계 목록 정의 부분에서요. 네. 팁 자세히를 누르세요. 네, 자세히 눌러가지고 요 번호 다음에 올 문자적인 부분 자체를 공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숨어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요 이렇게 펼쳐놓고 1. 네, 1단계는 1, 2, 3 그대로니까 수정사항 없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맞춤 있지만 0.3으로 되게끔 0cm 돼 있는데 0.3cm. 그 다음에 2단계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2단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번호 스타일부터요 1, 2, 3이 아니라 가나다라잖아요.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가나다로 했을 때 1.3 이렇게 되니까 요 앞에 있는 1점적인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얘를 지워요. 가만 남게끔 하고 뒤에 커스 위치시킨 다음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커스 위치시킨 다음에 갈로 닫기를 이렇게 하시면 미리 보기가 보다시피 갈로 이렇게 네, 수정이 되어지고요. 번호 다음에 올 문자를 공백으로 하세요. 공백. 아까 제가 1단계 또 탭으로 했죠. 얘를 공백으로 하세요. 공백. 네, 요 공백. 1단계도 번호 다음에 올 문자 공백, 2단계도 번호 다음에 올 문자를 공백으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1, 3, 4, 5, 6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단계를 수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해당 다시 다단계 목록에 이번에는 정의가 아니라 목록 수준 변경해서 두 번째 거 클릭하면 뚝딱 바뀌어요. 마찬가지 다섯 번째 줄도 블록 지정 다단계에 네. 목록 수준 변경해서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다단계 네, 번호 매기 끝났습니다. 연습 몇 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요 항공기하고 요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요. 네. 해당 줄 다음에 네, 단락에서요. 단락에서 해당 그 뒷부분에 단락 D를요 0.5로 요렇게 네, 수정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소제목도 마찬가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해당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요. 네,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을 문제에서 보게 되면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줄 꺼줄게요.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조점은 밑줄이 여기는 제외입니다. 네, 제외니까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되고 네. 산업혁명별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에 있는 펼침 버튼 요거 딱 누르면 네, 글꼴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강조점 동그라미 확인 같은 방법으로 변화만 블록 지정 글꼴 펼침 버튼 강조점 동그라미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에 대한 편집적인 부분 진행하겠는데 표셀을 블록 전체를 잡고요. 네. 그 다음에 표 도구에 우선은 글꼴부터 설정할게요. 네. 문제에서 전체 글꼴 도둠에 10포인트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전체 글꼴 도둠에 10포인트에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네.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설정은 표도구 디자인 탭에 테두리 위에 있는 선에서 테두리 없음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네. 테두리에서 왼쪽과 오른쪽 없애 꼭 이렇게 요구돼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고 위아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하는 걸 꼭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테두리 적용은 아래쪽 테두리 위쪽 테두리 이렇게 네. 모양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수평 수직 가운데 요구하니까 아까 가운데 요 수직이 지금 가운데 적용 안 됐으니까 이 레이아웃 탭에서 맞춤해서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네 해당 요 세로가 가운데 되게끔 그 다음에 네 첫 줄만 블록 잡으세요. 첫 줄만 블록 정한 다음에 해당 디자인 탭에 테두리에서 아래쪽 테두리 이중실선 그리고 엄령에서 종류 노랑 이렇게 하면 표 편집 끝났습니다.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기관명 편집으로 넘어가겠는데, 기관명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 문제 요구하는 궁서의 24포인트, 궁서의 24, 그리고, 굵게 클릭, 오른쪽 맞춤까지 하고 장평은 왜 안 했는데 없어요. 이쪽에서. 네. 글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꼴에 펼침 버튼 눌러도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글꼴을 선택해줘도 되고 글꼴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글꼴에서요. 네. 고급 탭으로 갑니다. 네. 고급 탭으로 가서
장평 기본값 100을요 문제 조과는 110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 클릭.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번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번호 삽입도 삽입이니까 삽입 팁 대상은 머리글이 바닥글입니다.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선택을 하면 밑에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네, 해당 첫 번째 그룹인 머리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모양부터 페이지 번호 서식에 가서 모양의 종류가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소문자 F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번호 서식 1, 2, 3이 아니라 소문자 ABC 그리고 시작 번호는 문제 조과는 6 네, 입력하고 확인하면 네, 삽입이 안 됐어요. 설정만 한 거예요. 삽입은 페이지 번호 다시 누르고 아래쪽에 세 번째 거 고정이에요. 아래쪽에 세 번째 거 고정. 그러면 F 삽입됐죠? 네. 커스 근데 밑에 한 줄 있으니까 마지막 커스 찍고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요렇게 하면 끝. 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페이지 번호를 여기만 매기겠다 그러면 이전 그 머리걸의 연결이라는 부분 자체에 얘를 해제를 하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얘를 다 지울게요. 지우고 네, 요 삽입하기 전에 이전 머리걸의 연결 페이지 번호 아래쪽에 세 번째 거 요렇게. 네. 왜 그러는지는 막상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해보시면 네. 요거를 안 하면 앞부분에 1페이지, 2페이지에도 네. 1페이지, 2페이지에는 요 번호가 안 매겨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매겨져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자, 3페이지 완성했어요. 3페이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페이지에 3번이 제일 마지막에 추천드리는데 그냥 할게요. 네. 수식 입력 부분인데 해당 이 수식 편집기로 수식 입력적인 부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접해보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접해보시면 방법을 알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 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1 갈록 구름이 1 한 칸 띄우고 수식은 삽입에 여기 기호 그룹에 수식 클릭하면 수식 입력 난이 떠요. 여기 마우스로 꾹 찍고 해당 M 이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M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합니다. 네. 지워졌어요. 네. 다시 삽입에 수식에 클릭 그 다음에 M 이퀄 안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분수요. 네, 분수 입력하려면은 구조 부분에서요. 네, 분수를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분수의 첫 번째 거 상하형 분수를 선택을 하고 사각형 박스 생기면 여기다가 커서 찍고 그 다음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여기 목록에서 문제에서 보면 삼각형 요거 델타 요거거든요. 정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P 입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분모 선택한 다음에 K 아래첨자 되어 있는 거는 위첨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틀을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틀을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네. 위첨자의 두 번째 게 아래첨자. 네. 그 다음에 분모의 K 대문자, 그 다음에 커스 소문자 A. 됐죠? 분모 상태니까 빠져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키를 살짝 요렇게 눌러가지고 커스가 깜빡깜빡 요렇게 네, 옆으로 분모에서 빠져나와서 커스가 깜빡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동일한 방법으로 분모 분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수 상하형 분수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 정분 그 다음에 아래첨자 사용되어 있으니까 위첨자에 아래첨자 네, 그 다음에 T 마우스 화살표 키 가지고 이동 상자를 옮길 수 있어요. 네, 요거 또 아래첨자 해야 되니까 틀부터 삽입하고 대문자, 네, 소문자 B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방향키를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눌러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이퀄 또 분수, 네, 분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방법이니까 네, 증분 또 네, 위첨자에 아래첨자 적용하는 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F 됐고 그 다음에 또 네, 아래첨자 또 요구하니까 첨자에서 두 번째 거 네, 그 다음에 대문자 K 소문자 F 이렇게 했고 끝났어요. 네, 커스를 다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도 네, 한 다음에 2 갈록구름이 한 다음에 네, 한 칸 띄우고 또 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삽입에 기호에서 수식 클릭한 다음에 커스 마우스 꾹 찍고 F 이퀄 됐죠. 네. 그 다음에 루트 중분해야 되니까 네, 근호입니다. 근호를 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안에 또 분수 들어가요. 아니 복잡하네. 네.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를 아시면 네 차근차근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2, 그 다음 x는 위에 여기 수학 연산자에 보면 기호 x, 그 다음에 네 1.6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x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도 이제 첨자, 네, 위첨자겠죠. 요거는 네, 해당 기수 부분에다가 10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승수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9.1 x 위에 있는 거 클릭,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첨자의 위첨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방향키를 하나, 둘, 밖으로 아예 근호에서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셋 하면 커스가 깜빡깜빡 엄령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퀄, 그 다음에는 5.9, 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위에 있는 거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10의 5승이니까 위첨자의 틀, 그리고 기수가 10이고 그 다음에 승수가 5야. 네, 요렇게 네 수직 편집기 수직 입력 요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요. 네, 4번은 좌우로 제가 이렇게 네 해야지 문제를 보고 따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네 해당 요렇게 줄여가지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기 도구 이용하는데 도형인데 도형 사용하는데 도형은요. 네. 1차적으로 먼저 사용하는 게 밑에 깔린다. 네, 기본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깔린 도형부터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일 큰 겁니다. 네. 해당 크기값 있으니까 여기다가 도형 삽입은 상단에 삽입력, 상단에 삽입에 해당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사각형 박스 밑에 삽입하는 거 되어 있으니까 사각형 그냥 클릭하세요. 살짝 쿵 눌러가지고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해당 채우기 색깔하고 테두리 색깔하고 두께 설정한 다음에 기본 도형을 설정할게요. 팁입니다. 팁. 도형 선택. 도형 스타일 그룹에 채우기 색상을 문제에서는 네, 하얀색, 파란색 계통 약간 옅은 걸로 됐고 요거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을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윤곽선의 두께요. 도형의 윤곽선의 두께를 추천 4분의 3으로 할게요. 4분의 3.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 여기까지 하면 이후에 사용하는 도형은 윤곽선 설정 안 해도 자동으로 검정입니다. 네. 문제에서 크기 값이 14cm, 11c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기 여기 10, 높이 14, 너비 11 수정을 이렇게 하면 네, 자동으로 크기가 이렇게 조정돼요. 네, 됐죠? 자,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밑에 깔려있는 큰 도형은 네, 위치를 가늠을 위에 보기에 눈검자 네, 보기에 제 교재에는 눈검자를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가늠하기 쉽게끔 보기에 표시에 눈검자 체크하면 요 자가 이렇게 보이죠. 요 자에 가로는 8cm, 가로는 8cm, 여기 세로는 16cm 정도. 네, 세로는 16 정도 오게끔 시점을 요렇게 잡으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반드시라는 건 아닌데 해당 하다 보면 요 위에 잡으면 이 위에 위에다가 막 도형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는 8, 16 정도로 잡으면 무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네, 해당 고정적으로 꼭 보면 네, 도형의 종류가 해당 반원 테두리가 반원인 거 제목 도형으로 넣게끔 돼 있는데 반원 도형이 없어요. 사각형에 있는 두 번째 거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넣은 다음에 얘를요 요 조절점을 이렇게 끌면 이거 원더 해버렸는데 조절점을 이렇게 끌면 이렇게 반원이 돼요. 이렇게 네. 문제를 요구하는 크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나오는데 크기가 네 2cm하고 10.5cm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세부 조건에 주어진 대로 그 값으로 하시면 돼요. 2에 10.5 네.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면색 빨강으로 해 이렇게 면색이 지정되어 있는 거는 면색을 반드시 그 색으로 지정하셔야 되고요. 네. 해당 글자 우리 생활의 변화 이렇게 하고요.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도둠이야. 네, 도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합니다. 24포인트로 해. 네, 24포인트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눈대중으로 요 가늠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림하고요. 네, 워드아트 밑에 도형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 도형부터 먼저 삽입하겠습니다. 네,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삽입한 다음에 크기가 5cm에 10cm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크기부터 네, 5cm에 10cm 높이 5cm, 너비 10cm.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지정 안 되어 있으면
그리기 색이 없으면 면색 지시사항 없으면 임의적인 색 원하는 색깔로 문제지 흑백입니다. 네, 컬러 아닙니다. 네,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 안 되니까 네,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는 거 되어 있으니까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문제 요구하는 1, 2, 3 추측 계산은 로고 2입니다. 네, 그래서 로고 2 삽입 뚝딱 삽입되는데 도형 밑에 삽입되어 있어요. 네. 그림은 반드시 그 크기 그룹의 이 펼침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당 반드시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을 해제하고 설정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 값으로 설정이 돼요. 3cm 4cm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3cm 네 4cm 그 다음에 도형 밑에 깔렸으니까 텍스트 배치를 도형 텍스트 앞으로 네 얘로 하고 확인 해야지 위로 올라오고 그림에는 고정적으로 회색조 설정하라는 게 반드시 요구가 되어져요. 색으로 가서요. 회색조는 다시 칠하기 두 번째 겁니다. 꼭 요것만 요구됩니다. 다시 칠하기 두 번째 회색조.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위치 잡아주면 되겠고요. 네, 그림에 꼭 저기 3페이지에 설정했던 책갈피로 클릭했을 때 이동되어 있고 하이퍼링크로 꼭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네, 해당 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구 조건이 고정입니다. 네.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데 문서 작성률 평가 제목에 설정했던 책갈피 이용하게끔 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네. 하이퍼링크 설정은 삽입에 링크로 가가지고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도 되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천드립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링크 하면 하이퍼링크로 바로 네. 삽입되어 상자 실행되면 현재 문서에서요 책갈피에 설정했던 게 있어요. 정보 영역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이퍼링크 설정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 워드아트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네, 워드아트는 해당 삽입의 텍스트 그룹에 가 되어 있는 거 워드아트 클릭하면 네, 첫 번째 거 추천드리고 해당 글자 내용 입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내용을 블록 정한 다음에 산업혁명이라고 입력할게요. 네, 산업혁명 이렇게 입력했고요. 문제에서요. 네. 해당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모양 물결 2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해당 지금 현재 네. 위치가 옮겨지면서 제대로 삽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시 네. 이쪽에 테두리 네, 끌고 와야 되는데 테두리가 지금 안 끌고 글자만 끌고 와져 버려 가지고 나중에 설정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선택해 가지고 얘를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부분에서요. 네. 물결 3은 변환해서요. 네. 물결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되고 그림자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자를 네.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크기 3에 5cm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기 네. 높이 3 그 다음에 너비 5 하는데 수정이 안 돼요. 네, 이 경우에는 요 위아래 이 크기 조절하는 버튼을 꾹꾹 눌러가지고 요렇게 네. 이거 안 되면 얘가 지금 현재 안 되면 요 오르거든요. 네. 요 위아래 버튼 눌러요. 3cm, 5cm 됐죠? 3cm, 5cm, 3cm, 5cm.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궁서의 파랑으로 해 홈 탭에 가서 궁서에 글자 색깔 파랑으로 해 네, 표준색에 있는 파랑. 모양이 얘는 한 줄인데 얘는 두 줄이에요. 네. 요거 바꾸는 거는요. 네. 글꼴 그룹에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거 있죠. 글자 작게 하는 거. 얘를 눌러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딱 바뀌어요. 네. 요렇게 조절합니다. 네. 크게 하는 거는 없고 작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배치.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네. 도형 목차 똑같은 모양이에요. 네,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깔린 도형부터 먼저 삽입. 직사각형 먼저 삽입되어 있어요. 도형에서 직사각형 클릭. 크기값 확인해 보니까 네, 크기값은 크기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서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가 지금 현재 네, 1.8에 0.9로 확인되어지니까 네, 수정해 줄게요. 네, 1.8 그 다음에 너비값은 0.9 이렇게 수정하면 이렇게 네 조정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임의의 색으로 해 흰색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채우기 색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거 도형 삽입을 네 하겠습니다.
모서로 둥근 사각형 삽입되어 있는 걸로 있고 크기는 1.5에 1.5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값 1.5에 너비값 1.5로 해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글자가 1차 직접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홈탭에 글꼴이 문제에서요. 굴림으로 하고 20포인트로 해 이렇게 요구되니까 이렇게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자 색깔 검정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수정을 하나를 잘못했나봐요. 크기 조정이 좀 안 됐나 본데 글자 차자가 안 보이는데 서식의 크기가 1.5에 2네요. 1.5에 2 잘못해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서식의 채우기 요 도형 스타일 채우기 색깔 흰 색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제 배치해 볼게요. 여기다가 배치하고 먼저 밑에 깔린 거부터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거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배치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세트로 되니까 옆에 전기 에너지 기반은 문제에서 꼭 글상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텍스트에 해당 텍스트 상자 있어요.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그려줘요. 얘는 크기가 문제에서 안 주어져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크기 값을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요. 해당 고정적 기긴 요구 조건이 파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색 없음으로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에 해당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 채우기를요. 채우기 없음으로. 그 다음 글자를 전기 에너지 기반이라고 내용 입력했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글꼴의 크기에 글꼴의 종류 문제에서 굴림의 크기 18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줬고 그 다음에 수평 정렬 오른쪽 그 다음에 수직 정렬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해당 요 가운데 정확하게는 안 와요. 요 세트를요 한 세트를 복사 버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선택 Shift 키 누르고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밑으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조합이에요. 컨트롤하고 Shift 키, 컨트롤 키 누르고 도형을 밑으로 끌면 복사가 되고요. Shift 키는 수직으로만 이동돼요. 수직 수평으로만 이동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지 출력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배치 한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해당 요 2차 얘가 3차 요 110점 대점이거든요. 4번이 그 다음에 내용 지능 정보 기술 기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됐죠. 자, 놓치기 쉬운데 밑에 깔린 도형의 색깔 이미 다른 색으로 넣어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서식의 도형 채우기 색깔 자체를 이렇게 이미의 다른 색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4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1페이지 남아있는 마지막 1페이지로 넘어와서요. 1페이지의 내용 구성은 1번이 스타일 2번과 3번은 2번이 표와 차트입니다. 1번의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nvolves innovation of existing industries and 그 다음에 creation of new 이렇게 돼 있네요.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creation 제가 화면에 띄워가지고 해당 입력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화면 분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당 테크 나울러 자 입력하는 것처럼 줄바꿈은 자동 줄바꿈이 되게끔 합니다. 엔터키 눌러가지고 줄바꿈 안합니다. 그 다음에 and AI 그리고 is leading to drastic
changes in the political real 이렇게 됐네요. 네, 점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요. 네, 빨간 밑줄은 오타 테크놀로지 요거가 빠져야 되는데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제4차 엔터키 두 번 안 누릅니다. 한 번만 누르세요. 네, 혁명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설비, 자금 등 물적 네 요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밑으로 배치를 네, 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좀 보여드려야지 해당 입력하는 거 네, 요거를 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치를 조금만 조절하고요. 네, 남아있는 부분 입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물적 투자 못지않게 고도로 숙련된 융합 지식을 네, 요거 뭐 좀 잘린 것 같은데, 네, 네, 내용이 지금 다 안 보이는데,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융합 지식을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설비, 자금 등 물적 투자 못지않게 고도로 숙련된 융합 지식을 네, 어떻게 되어 있는데 창의적 네, 요 내용이 제가 요 그 복원을 하면서 좀 잘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만 내용 이렇게 입력합니다라고 방법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복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요렇게 네 줄을 블록 지정합니다. 네.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 등록하는 부분 자체는요.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 있는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스타일이라고 뜨면 요 첫 번째 거 새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잘 안 보이셨으면 네.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요 창이 뜨면 여기 네, 새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가 떠요. 네. 해당 여기에서요 문제수 구하는 네, 스타일 이름값 이노베이션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단락 글꼴 설정할 거예요. 서식에 단락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단락 대화생자 실행되어지고 문제에서요 네, 첫 줄 들여쓰기 1.5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문제에서 네. 첫 줄 들여쓰기 1.5글자 이렇게 있으면 첫 줄에 없음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첫 줄을 잡아요. 첫 줄로 하고 글자 수를 1.5 글자라는 게 단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단락 D를 10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락 D 여기잖아요. 네. 0줄 돼 있는 부분을 이대로요 이 단위로 직접 입력하세요. 10pt 라고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네. 0줄을 지우고 10pt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네, 서식의 글자 네, 서식의 글자 이렇게 글꼴 이렇게 하셔가지고 글꼴 대화생자 실행되어지면 네, 글꼴 탭에 가서 한글 글꼴 네, 입력란에다가 문제수 구하는 대로 굴림 영문은 도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글꼴 굴림 직접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글꼴 밑에 있는 게 여기다가 영문은 도둠 이렇게 네, 한글 글꼴 굴림 글꼴은 도둠 네, 영문 글꼴은 그냥 글꼴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고급에서요 네, 장평 95%만 수정해주세요. 요렇게 자, 요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입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뒤에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해당 출력 형태의 뒤에 제가 요 복원하면서 이미지화해서 덜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네, 지금 현재 그 첫 줄에 들여쓰기 1.5줄과 그 다음 단락이 줄바꿈 10포인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등록하는 그 절차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내용 입력적인 부분은 간혹 그런 질문도 하세요. 영타가 느려가지고요. 네, 다 입력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일부만 입력하세요. 이 정도만 입력하세요. 대신 해당 얘 대상으로 해서 해당 얘 적용하는 거 스타일 등록 적용하는 게 더 배점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요렇게만 설명드리고 네, 2번 표 및 차트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문제지와 같아야 돼요. 문제지 출력 형태와 같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뒤에 제가 보니까 더 있는데 네,
잘려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안 왔던 거니까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네. 자, 이번에 표 삽입 부분입니다. 네, 표 삽입 부분은요 꼭 5줄 6칸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삽입 탭에 2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삽입 탭에 표에 5줄에 6칸, 네, 5줄에 6칸. 네.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요 캡션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캡션은 입력 안 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공정, 전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출판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네, 제품 문제지는 페이퍼로 종이로 주어진다 말씀드렸고요. 네, 1심표 219 그대로 입력할게요. 네, 481 이렇게 됐고, 그 다음 400 그리고 302 그 다음에 네, 마케팅 전략, 네, 마케팅 전략 359 74 85 24 그 다음에 생산 공정 209 16 150 13 됐죠? 네,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네, 셀 포인트 이동하시면 돼요. 34 84 18 그 다음에 합계. 네. 자, 문제 보고 나면서 네, 제가 저 계산까지 해버렸네요. 네, 원래 요 그 합계 아이고 계속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돼가지고 촉박하다 보니까 요거는 원래 계산에 의해 가지고 구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문제지는 안 지워져요. 요거 안 지워져요. 빈 공백으로 남습니다. 네, 남아있고 X 처리하고 네 할게요. 커스 위치시키고 X는 표도구 디자인에 블록 지정 안 해도 돼요. 커스만 위치시켜도 돼요. 네, 해당 한 테두리의 종류 한 줄, 테두리 적용 대상 하향 대각선, 상향 대각선 X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글자 전체 표 전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보면 네, 5개 조건이 있는데 표 전체의 글꼴 홈 탭의 글꼴의 종류는 굴림이야. 굴림 10포인트. 네, 됐고 그 다음에 맞춤은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 문자 기준으로 가운데 단락 수평렬 가운데 하고 네, 숫자는 따로 또 오른쪽 정렬해 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전체 어차 블록 정하고 적용해야 될 거. 네, 테두리 설정 외곽선 테두리 네, 이중실선 요구를 해요. 문제 고정적으로 디자인은 이중실선으로 하고요. 적용 대상 자체는요 바깥쪽으로 해버립니다. 상하 좌우 다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고 첫 줄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중실선을 요 선택한 아래쪽 테두리와 첫 번째 2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적용 대상을 오른쪽 테두리 이렇게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지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데이터 범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맞춤. 네.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요 오른쪽 맞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비어 있는 부분 제가 요 원래 요 문제지는 없어요. 네. 없고 비어 있어요.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 조건에서 계산 기능에 의해 가지고 계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계산 기능에 의해 합계를 구해. 이 합계 구하는 부분은요. 커스를 여기다 꼭 찍고 표도구에 레이아웃 탭 선택을 하고요.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에 보면 fx라고 있어요. 수식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용합니다. 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fx 수식 이렇게 하게 되면 수식 창이 뜨면 기본값이 지금 현재 합계인데 합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그냥 기본값 썸 합계입니다. 평균 구할 때는 에버리지로 바꿔줘요. 함수 마법사 여기 보면 해당 지원되어야 되는 함수 종류 이렇게 확인되거든요. 네. 자, 그대로 두고요. 네, 해당 긁고 여기 자릿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선 지금 자릿수 요구 안 하니까 요 적용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뭐 소수 두째짜리 평균을 구할 경우에는 소수 두째짜리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문제 유형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에버리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숫자 형식을 소수 두째짜리는 두 번째 겁니다. 요걸로 설정해가지고 적용시키고 자릿수 요구사항 없으니까 요 기본값 유지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1000 쉼표 993 계산에 의해 구해졌죠. 야, 밑에 엑셀처럼 얘를 드래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네. 컨트롤 V 키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V를 추천드립니다. 붙여넣기. 값 똑같은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필드 업데이트. 네. 필드 업데이트 하면 싹 바뀌어요. 또 컨트롤 V 붙여넣기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필드 업데이트. 복사 단축키 컨트롤 C키, 붙여넣기 컨트롤 V키. 네, 단축키는 기억하시는 걸 좋겠고. 자, 하나 안 했어요. 노란 엄령은 꼭 요 범위 밑줄 빼고 요 범위만, 네, 디자인 탭에 노란 엄령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에 대한 편집 끝났어요. 이렇게 표. 아, 캡션 안 했다, 그죠? 꼭 놓치기 쉬운데, 네, 캡션 넣는 부분은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제4차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네, 표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방향 화살표 되어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누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표에다 올리면 보여요.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캡션 넣기, 캡션 삽입력, 캡션 삽입. 여기, 네, 대화 상자에다가 내용 입력하세요. 네, 표 1 안 지워져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울 수 있어요. 네, 산업혁명, 기술, 개발, 활용, 현황, 갈로 열고, 단위, 콜론, 건, 갈로 닫기 이렇게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확인. 네, 삽입됐죠. 표 1 블록 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워도 되고, 백스페이스 키 눌러도 지워도 되고. 자, 굵게 돼 있으니까 범위 지정하고, 네, 일단 글꼴하고요. 네, 설정해 줄게요. 글꼴의 종류는 굴림에 10포인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하고 10. 근데 굵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굵게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하고 같게 완성하면 되겠는데, 아까 제4차가 지워져 버렸네요. 네, 제4차. 네,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표 완성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는 커스를 한 두 줄 띄우고 여기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차트 삽입이잖아요. 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차트를 클릭합니다. 자, 차트 삽입 대화 상자 차트 종류는 지정을 여기서 합니다. 문제에서요. 네, 무권 세럼 확대형 기본값이에요. 세럼 확대형의 무권 세럼 확대형 기본값 확인. 그러면 데이터 입력 창이 기다리면 떠요. 기다리면 엑셀에서의 고유 기능이 차트 작성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해당 기다려가지고 차트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고 기본 차트 삽입되어지면, 자, 요거 팁입니다. 네, 직접 여기 입력하지 마세요. 네, 다시 입력이 번거로우니까 요 노란색 범위 영역을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하세요. 노란색 입력 범위 영역의 데이터를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세요. 복사. 자, 엑셀 데이터 입력 창에 A1 바로 밑에 있는 빈 사각형 여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의 두 번째 거, 주변 서식에 맞추기, 얘를 누르세요. 주변 서식에 맞추기 클릭하면 직접 입력 안 하더라도 여기에 쫙 채워져요. 그 다음에 오행은 지워야 돼요. 그래서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자, 세럼 확대인 경우에 해당 요 가로 항목하고 범례하고가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같은지만 보세요. 같네요. 네, 같으면 그냥 X 눌러가 닫고요. 바뀌어 있으면 해당 여기 차트 도구에서요 행렬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선택한 다음에 너비 값을요 요 오른쪽 조정점 가지고 위 표보다 약간 작게 정도만 이렇게, 네, 너비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네,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세요. 차트를 꾹 선택한 다음에 조건에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제목 이외의 글꼴, 이 글꼴에 맞춰서 전체 글꼴을 차트 영역에 글꼴의 종류를 궁서에 10을 꼭 눌러줘야 돼요. 10을 반드시 엔트키 눌러야지만 적용이 돼요. 적용이. 네, 10이라고 여기서 10 크기 요구하는데 10 입력돼 있네 이대로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10 입력 엔트키를 반드시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네, 내용 입력 수정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할게요. 여기다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활용 현황이라고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은 궁서 12포인트 외에 굵게를 요구하니까 굵게를 꼭 누르세요. 여기서 굵게를 누르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2016 버전에서 2010 버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차트 편집이거든요.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뚝딱 뭔가 실행돼요. 이렇게.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여기에서요. 네, 깡통 선 채우기에 테두리 실선 선택하세요.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세요. 색깔 종류 검정. 색깔 종류 검정. 테두리 설정됐습니다. 네.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도 테두리를 실선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세로값축도 해당 요 세로축의 실선에 뾰족한 부분 처리해줄게요. 숫자 값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선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막대 있죠. 요 축 옵션 선택한 다음에 눈금에서요. 주눈금을 바깥쪽으로 합니다. 주눈금을 바깥쪽 뾰족하게 튀어놨죠. 가로도 마찬가지 전산업 선택하고 해당 주눈금 바깥쪽으로 하고 채우기 깡통에 실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할게요. 실선의 색깔을 검정 이렇게 네. 해석 모양을 갖게 해줍니다. 네. 자, 남아있는 거 2개 남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수평 있죠. 요거 수평 주눈금선 지워야 돼요. 출력 형태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얗게 얘를 선택 딜리트 키 짝 지워줬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 단위 갈록구름이 건대 있는 거 네. 세로 값축의 제목입니다. 네. 세로 항목의 제목인데 위에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축 제목을 삽입됐는데 글자가 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옵션요. 텍스트 옵션의 마지막 거 레이아웃 및 속성에서 방향을 가로로 해줘야지 얘가 돌아요. 네. 축 제목 여기다가 갈로 직접 입력 단위 콜론 건 갈로 닫기 아무데나 클릭 하면 요렇게 네, 조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네, 밑에 있는 해당 범례 선택 요 오른쪽에 요렇게 사각형 테두리 되어진 상태에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해당 범례 옵션에서요. 범례 옵션에서요. 범례 위치를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고 깡통에서 실선 검정.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 조절점을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있죠? 위로 해당 요간격 출력 형태 요간격 가늠해가지고요. 네. 줄여요. 결과적으로 요간격이잖아요. 요간격을 문제주 형태처럼 많이 좀 줄여야겠죠. 이만큼. 네. 그래서 요 조절점 가지고 드래그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요 정도에 맞췄죠? 네. 됐네. 네. 놓으세요. 자,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니까 이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죠? 네. 이 간격 벌어져 있는 부분은 해당 얘를 선택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요. 해당 계열 겹치기를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0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꾹 찍으면 뚝딱 동일하게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의 네. 첫 번째 기능평가 1 스타일 50점 표 50점 차트 50점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이 두 번째 페이지 수식 편집기 40점 그리기 도구 문서 작성 110점 마지막 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 200점까지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ITK 워드에서요. 7월달부터 달라진 출제 기준은 두 번째 페이지에 그리기 도구 문서 작성에 요 그림 테두리 설정하는 거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큰 변화는 글꼴 자체가 기본 글꼴인 맑은 코딩으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글꼴을 이전에는 바탕으로 수정했거든요. 그거 절차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6년 6월 정기검정 문제였지만 7월 정기검정부터 바뀌는 출제 이용으로 맞춰가지고 7월 정기검정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풀이해 드렸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해당 절차가 복잡해 네, 못 따라가겠어 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 또는 I 선택하셔가지고 전자교재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